네, 정부가 어제 새로운 방역 수칙을 내놨습니다. 교회가 대상인데요.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제일 궁금한 게요. 네. 교회만 콕 집어서 이제 그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이제 발생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네. 우선 최근에 상당한 수의 종교를 통한 이제 감염이 예. 특히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에서 집단적으로 음. 감염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우선 이 부분에 예. 먼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고요. 음. 저희가 다른 이제 시설이나 또 종교 내에서도 다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지속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콕 집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네. 우선 필요한 부분에 음. 선 조치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으면 나중에 추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물론 안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종교계가 여러 가지의 음.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그에 음. 걸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의 감염 상황에서 네.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또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로만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4차를 매개로 한 어떤 감염 사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게 네.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찰 또 최근에 이제 천주교 네, 그렇죠. 등 다른 종교 등의 역학조사 상황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어느 한 건의 사례만 저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음흠. 이것이 보다 좀 다수의 그리고 감염 확진자를 상당수 발생시키고 있는 예.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연결되거나 예. 축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인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음. 위험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근데 지금 예.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인데 또 그 정규 예배는 또 그 제외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교회에서 매개가 됐던 여러 감염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네. 종교계,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통한 교회 내에서의 이런 일상적인, 예배에는 잘 방역 수칙을 지키고 계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다 소규모 모임이나 이제 식사라든지 교회 내에 예. 이러한 소규모 모임이지 일반적인 그런 예배나 이러한 정규 예배와 같은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저희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배경은 이러한 역학조사의 결과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건데 MBC 미니로 김미남 님이 네. 교회 소모임이나 일반인들이 카페에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모임의 특성 중에 예. 지금 카페에서도 만나서 음. 교회 소모임에서 진행됐었던 위험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 교회 소모임에서 지금 카페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측면의 몇 가지 위험이 있었다면 네.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경과되는 것을 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또 예. 찬송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네. 좀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예. 하는 이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통한 감염 사례가 축적이 돼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우선적으로 위험도에 대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연관되지만 다른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일상생활에서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공개를 했는데 예. 제일 높은 위험도로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이렇게 4개를 꼽으셨어요.
자, 예. 일단 그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선정 이후에 뭔가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우선 좀 어제 저희가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또 현장하고 또 해당 부처들하고 논의한 결과인데요. 네. 이러한 걸 내놓은 좀 취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저희가 어떠한 이제 굉장히 장기화되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네. 실제 현장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위험에 노출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고 그게 네. 저희들에게도 요청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행동 양식이나 행동의 시설들을 네.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중에 위험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선 특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위험의 상황에서도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예. 제시를 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이걸 안 지키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제시한 것들을 조금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시면 같은 외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위험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예.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은 결국 코로나19하고의 긴 싸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의 개인 방역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나 의료진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지금 사실이기 가장 때문에 기본 취지는 주의 환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차관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좀 소박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추가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놀이 같은 경우 해수욕장에서든 워터파크에서든 사실 마스크를 낀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차관님? 물 속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마스크를 젖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히 이제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곧 지금도 이제 물론 이용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장마가 지나면 올해 또 특히나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놀이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서 저희가 좀 문화부와 같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적은 곳은 평소 수용 인원의 10분의 1, 좀 많은 것도 많아야 절반을 넘지 않도록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물 밖에 나와서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 내에서는 사실은 밀집도만 낮추면 상당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물놀이 공간 중에서도 밖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실제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떤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차관님 좀 이건 약간 단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이거저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물놀이 시설을 이번 여름에 한정해서 그냥 금지하는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 요구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것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소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는 1단계인데 바로 3단계로 가면 어떠냐라는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마라톤 구간 전체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수라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장기적인 적어도 상당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 누구나 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이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적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역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장기전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차피 장기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거 하나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공기 중 감염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도 뭐 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도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들을 지금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 논문 등의 검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만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의 그 원칙 또 방역의 기본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인 위생 수칙, 그다음에 뭐 마스크 착용, 뭐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것들은 공기 중 전파가 설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침방울 이외의 전파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조해드린 밀집, 밀접, 밀폐 이걸 좀 피해 주시는 알겠습니다. 이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리 엄마님, 프리덤님, 에덴의 동쪽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차관님께 수고하신다고 응원한다라는 지금 그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6개월 됐죠? 지금 사실상의 비상근무 비슷하게 이제 진행하신 이거 어떤 체력은 괜찮으세요, 그나저나? 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께 꼭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피로감이 쌓여갈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쓰럽고 네. 걱정이 많은데요. 네, 불가피하게 이 싸움을 앞으로도 당분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나 의료진이 그 좀 피로도나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춰주시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을 네. 이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네. 손 씻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어렵지만 조금 더 지켜주시고 다 함께 좀 이겨내 보자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차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습니다.